광주와 전북에서 계속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터져나오자 민주당이 시 도당의 핵심 당직자를 아예 중앙당에서 채용해 배치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개발 계획 발표 과정에서 도유지 매입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택지 개발 과정에서 농수로를 정비하지 않아 택지 개발 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반려견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북에서 계속 잡음이 터져나오자 민주당이 시 도당의 핵심 당직자를 아예 중앙당에서 채용해 배치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직자가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북과 광주의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담당 당직자가 직접 유력 정치인에게 이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당 위원장이 바뀌면 당직자들도 함께 그만두도록 돼 있는 규정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민주당 전북 도당에서는 도당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전체 당직자 6명 가운데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도당 위원장과 당직자가 임기를 같이 한다는 명분에서입니다. 기간에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당직자 문제가 처리되는 것으로. 후임 위원장이 사실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고 전면 교체가 아닌 선별해서 교체를 하다 보니 위원장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민주당 전 당직자는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후임 위원장이 도지사 경선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자기 사람을 심는 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실장, 또 권리당원을 담당하는 조직실장 같은 요직이 1차 대상입니다. 옛날에 김춘진, 최규성 지역위원장 선거할 때 같은 경우도 김춘진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관 자신을 발탁한 인사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를 상황에서 앞날을 보장받기 위해 위원장이나 유력 정치인에게 기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선이든 오다가를 내린 사람의 경선 사무실이 세태요, 도당이. 실제로 이 당직자는 자신이 도움을 준 정치인이 단체장이 되자 이 자치단체에 채용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도당 위원장 등 유력 정치인과 당직자의 검은 뒷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잡음이 끊임없이 터져나오자 민주당도 고민 끝에 시도당의 핵심 당직자를 중앙당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직업적인 안정성을 높여주고 대신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권리당원을 감당하는 당직자나 휴게를 담당하는 당직자를 정규직화를 지시해서 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중앙당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의 이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되풀이되는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민주당의 자정 노력이 약속대로 실행될지 꼼꼼히 지켜볼 일입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조선 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20만 도민 청와대 청원 운동이 추진됩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는 경남은 창원 GM 공장에만 8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성사돼서 축제 분위기라며 정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해양은 살리고 군산조선소는 죽인 데 이어서 GM 문제도 창원은 살리고 군산은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정엽 후보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20만 도민의 청와대 청원을 시작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말과 군산조선소 회생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노인들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권태용 정의당 도지사 후보는 노인을 위한 공공 실버 아파트 도입과
맞춤형 일자리 등 5대 효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광석 민중당 도지사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과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현웅 무소속 전주시장 후보는 노인 주간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노인주택과 복지시설이 한 건물에 있는 생활복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수 후보 여론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체육회 임원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3월 민주당 고창군수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박우정 군수를 지원하기 위해 40, 50대는 연령별 할당량이 완료됐으니 20대나 70대로 바꿔 응답하라는 메시지를 유포한 고창군 체육회 임원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외에도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인수한 업체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장 안에는 전라북도의 땅도 있는데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에는 전라북도가 땅 주인인 도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대한방직은 임대료를 내고 써왔습니다. 도유지 두 필지는 전체 면적의 2.7%, 도랑과 비슷한 국어부지로 공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도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을 발표한 업체는 전라북도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을 발표한 특정 업체는 어떤 형태의 문의나 협의가 없었고 우리 도도 매각에 대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업체 측은 도유지 매입은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방직 내 도유지는 애초 국가 땅인 국유지였다가 지난 2008년 도유지가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도유지와 맞바꾼 건데 이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매각을 하게 되면 특혜라는 지적이 일자 공공 목적이라면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주시는 업체 측이 전체 면적의 17%에 컨벤션 센터와 공원 등을 만들어 기부한다는 개발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3%는 초고층 전망타워와 아파트, 호텔과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한다는 건데 10년 전 전라북도가 밝힌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론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나 또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파는 것은 역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민간업체의 개발계획 수립과 발표는 자유라고 하지만 땅 주인인 전라북도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에 2천억 원을 투자해 복합 전시장과 특화 공간을 갖춘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을 구체화한 뒤 오는 10월쯤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한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이 인근 농수로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농수로를 정비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택지개발 지역을 흐르는 농수로입니다. 온갖 생활 쓰레기로 뒤덮인 데다 시커멓게 변한 물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악취에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더워진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저녁에는 냄새가 아주 심하거든요. 저녁에 어디 냄새나 나고 해충들 때문에 여름에도 더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지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생활 하수 등 오염물질이 흘러들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4천여 가구의 아파트 주민들은 4년 전 택지를 개발할 당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을 미리 정비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택지를 개발하기 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농수로 일부만 택지 지구에 포함돼 정비를 안 했다며 뒤늦게 농수로에 썩은 흙을 걷어내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수가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존 하수도에 있는 이제 퇴적물 준설하는 사업,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하천처럼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계획대로 농수로를 정비하더라도 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의 허술한 농수로 관리에 택지지구 주민들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반려견은 여전히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지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견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강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뒤 반려견은 모두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지금 키운 지 2년, 3년 정도 돼가지고 법적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저희도 등록하려고. 실제로 전북에 있는 13만 4천 마리의 반려견 가운데 등록된 건 불과 17%. 10마리 가운데 2마리도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구청 축산부서라든지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유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하는 견주는 매우 적습니다. 동물을 몰래 내다버리는 행위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유기동물을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 폭염과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를 비롯해 처벌 대상 학대 행위가 한층 확대됐으며 처벌 규정도 종전의 2배로 강화됐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분쟁이 늘면서 목줄 등을 하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에서 확인된 가야 유적은 700곳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야 유적 발굴과 복원이 영남권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전북 유적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야 유적의 사적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동서 길이 21m, 높이 3.2m의 대형 고분, 5세기 후반 가야계 고분입니다. 2013년 발굴 조사 때는 가야계 고분 최초로 청동 거울과 금동 신발이 출토됐습니다. 지리산 자락인 이곳에만 이 같은 고분이 40여 개나 있습니다. 이들 고분은 지난 3월 호남 가야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가야 왕고로까지 발전했던 가야 세력이 운봉고원에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남원, 두랑리, 유곡리 가야고분의 사적 지정을 계기로 가야 유적의 사적 추가 지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가야 유적 발굴 정비 사업비 93억 원 가운데 일부를 우선 발굴 대상 11곳에 집중 투입해 사적 지정을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과 김해 등 영남 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또 중요도에 따라서는 국가 사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세계유산 등재까지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확인된 가야 유적만 고분과 제철, 봉수 등 690여 곳에 이릅니다. 영남권 가야 유적에 밀려 또 전북에선 백제 유적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가야 유적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화창한 가운데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과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